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여자친구를 만난 뒤로 계속해서 몸이 무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눈에 띄게 살이 찐 건 아니었지만 바지 허리가 슬금슬금 조여오는 걸 느끼는 순간 조용히 거울을 바라보다 그 모든 게 여자친구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여자친구는 음식 앞에서 늘 한결같았는데요. 가령 길을 걷다가 핫도그 가게가 눈에 들어오면 제 옷자락을 잡아당기며 말했어요. 오빠, 저 핫도그 맛있어 보이지 않아? 연애 초반이다 보니 잘 보이기 위해 최대한 그녀에게 맞춰줬습니다. 그래? 그럼 하나씩 먹을까? 아니, 하나씩 먹으면 너무 많으니까 하나만 사서 나는 맛만 볼게. 먹고는 싶은데 한 개 다 먹으면 살이 찔 것 같거든. 그녀의 말에 바로 줄을 섰고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끈한 핫도그를 사다 줬어요. 기대에 찬 그녀는 한 입만 베어문 뒤 곧장 제 손에 핫도그를 들려줬습니다. 난 맛 봤으니까 나머지는 오빠가 먹어. 사실 저는 핫도그를 좋아하는 편이 아니었지만 그녀가 건넨 음식을 차마 버릴 수 없었습니다. 결국 억지로 다 먹어야만 했어요. 그리고 그런 일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오빠, 저 탕후루 맛있어 보이지 않아? 반짝이는 설탕 코팅 너머로 딸기와 포도가 유혹하듯 진열되어 있었지만 제 취향은 아니었어요. 글쎄, 난 단 거 별로 안 좋아해서 먹어본 적은 없어. 진짜? 진짜로 한 번도 안 먹어봤어? 한 번도 안 먹어봤어. 그럼 하나 사서 같이 나눠 먹을까? 탕후루가 진짜 맛있는데 혼자 다 먹으면 살이 찔 것 같아서 말이야. 결국 제가 탕후루를 계산한 뒤 여자친구에게 건넸고 예상대로 그녀가 딱 하나를 먹은 뒤 탕후루를 제 손에 쥐어줬어요. 난 단 거 별로 안 좋아한다니까. 그럼 이 아까운 걸 그냥 버리란 말이야? 그러지 말고 한 번만 먹어봐. 진짜 맛있다니까. 그녀의 말에 또다시 탕후루를 먹었는데요. 딸기의 상큼함과 끈적한 설탕의 단맛이 입안 가득 퍼졌지만 단맛보다 더 강렬했던 건 속에서 올라오는 묘한 부담감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일주일, 그리고 한 달이 흘러갔습니다. 그러는 사이 거울 속 제 모습은 어느새 변해가고 있었는데요. 턱선은 흐릿해졌으며 처음으로 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결국 어느 날은 용기를 냈습니다. 하영아, 나 요즘 살이 좀 찐 것 같아서 퇴근 후에 운동을 해야 할 것 같아. 여자친구가 눈을 동그랗게 뜨며 물었어요. 퇴근 후에 운동하면 우리는 언제 만나? 그게 매일은 아니더라도 일주일에 3번 정도는 운동 좀 해야 할 것 같으니까 나머지 요일에 만나면 될 것 같은데. 그러자 그녀가 입술을 삐죽이며 대답했습니다. 난 맨날 오빠가 보고 싶은데 오빠는 내 마음이랑 다른가 보네. 당황한 제가 황급히 손을 내저었어요. 나도 물론 맨날 보고 싶지. 근데 요즘 운동도 못하고 그래서 살이 너무 많이 찐 것 같아. 그동안 이렇게 살이 찐 적이 처음이다 보니 무겁기도 하고 답답해서 그래. 그 말에 여자친구가 잠시 고민하더니 이내 입을 뗐습니다. 그럼 새벽에 일어나서 운동하면 되잖아. 그녀는 제 고집대로 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성격이었어요. 결국 운동은 꿈도 꾸지 못한 채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녀가 남긴 음식을 먹다 보니 계속 몸무게가 늘어갔어요. 운동도 운동인데 만날 때마다 여자친구의 남은 음식을 먹다 보니 더욱 살이 찔 수밖에요. 그렇게 점점 불만이 쌓여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회사 회식 자리에서 소주잔이 몇 차례 돌고 슬슬 분위기가 무르익을 무렵 맞은편에 앉아있던 동료가 조심스럽게 제 눈치를 살피더니 말을 꺼냈습니다. 지훈 씨, 요즘 어디 아픈 거 아니지? 그건 왜 묻는 거야? 그러자 동료가 다소 머뭇거리며 제 얼굴과 배 쪽을 번갈아가며 쳐다보다 입을 뗐어요.
아니, 점점 살이 많이 찌는 것 같아서 그렇지. 처음에는 딱 봐도 운동으로 다져진 몸이었는데 요즘은 어디가 아픈 건가 싶을 정도로 살이 쪘잖아. 혹시 무슨 일 있는 거야? 살짝 술 기운이 올랐던 탓일까요? 마음속에만 눌러뒀던 불만이 알코올에 실려 그대로 튀어나왔습니다. 그게 조금 이상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여자들은 음식 먹을 때 한 입만 먹고 나머지는 다 남기고 그래? 동료가 당황한 듯 눈을 동그랗게 뜨며 되물었어요. 다짜고짜 그게 무슨 소리야? 제가 한숨을 내쉬며 진심을 꺼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여자친구가 음식을 사면 꼭 한 입만 먹고 살찐다고 나한테 다 넘기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살이 찐 거야. 제가 불만 가득한 목소리로 말을 꺼냈지만 동료의 표정 또한 많이 혼란스러워 보였다고 해야 할까요? 그럼 안 먹으면 되잖아. 대체 뭐가 문제라는 거야? 그게 처음에는 나도 안 먹는다고 했지. 그런데 그러면 여자친구가 엄청 기분 나빠하더라고. 동료가 잔을 내려놓고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에? 그걸 왜 기분 나빠해? 그냥 버리면 아깝다면서 나보고 다 먹으라고 하더라고. 만약 안 먹으면 토라지고 말이야. 하루 이틀도 아니고 요즘은 조금 짜증이 나네. 윤서 씨는 여자니까 여자 마음 잘 알 거 아냐.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거야? 제 물음에 동료가 말없이 고개를 한 차례 저었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는 술을 마신 뒤 조용히 입을 뗐어요. 글쎄, 내 주변에는 그런 사람이 없다 보니까 나도 뭐라고 해줄 말이 없네. 근데 연인 사이라면 그러면 안 될 것 같은데? 내가 볼 때는 뭔가 문제가 있어 보이니까 여자친구랑 잘 얘기해봐. 남의 일에 끼어들고 싶지 않은 듯 동료가 말을 아끼는 모습이었습니다. 고개를 돌려 다른 동료와 웃으며 농담을 주고받기 시작했거든요. 그날 이후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결국 며칠 뒤 여자친구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가영아, 요즘 내가 살이 너무 많이 쪄서 고민이거든? 그러자 여자친구가 머리를 살짝 갸웃하더니 비교적 담담한 얼굴로 대답했어요. 하긴 오빠 살이 많이 찐 것 같긴 하다. 그지? 그래서 말인데 앞으로 너가 먹다 남긴 음식은 그냥 안 먹고 싶거든. 그러니까 너도 안 먹을 거면 그냥 사지 말던지 아니면 먹고 남은 건 그냥 버리던지 하자. 하지만 예상했던 대로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녀의 얼굴에는 차가운 미소와 함께 익숙한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그니까 오빠가 살찐 게 내 잘못이라는 거야? 그런 게 아니라 살이 너무 찌니까 조금 조심하자 그런 말이잖아. 제 설명에도 여자친구가 눈을 똑바로 마주보며 속에 담아두었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오빠, 전에 고등학교 때까지 내가 살이 엄청 쪘었다고 했잖아. 그건 들어서 알고 있어. 내가 먹는 걸 진짜 좋아해서 그렇거든. 그러다 보니 맛만 보겠다는 건데 그게 그렇게 잘못된 거야? 그게 내 유일한 낙인데 그거 하나도 이해 못해줘? 그녀의 목소리에는 억울함이 실려 있었지만 저도 더는 참기 어려웠기에 차분한 말투로 다시 말을 이어갔어요. 잘못된 거라기보다는 그러다 보니 나도 살이 계속 찌니까 문제라는 거잖아. 만약 먹고 싶으면 사서 먹고 남는 건 그냥 버리던지 하자. 이대로 가다가는 살이 너무 찔까봐 걱정돼서 그래. 하지만 그녀는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럼 아깝잖아. 그 말에 쌓여있던 감정이 마침내 터져버렸습니다. 그럼 내가 살이 너무 찐다고 했잖아. 그녀의 말도 안 되는 논리에 저도 모르게 버럭 외치고 말았는데요. 도대체 왜 계속 같은 말을 해야 하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거든요. 문제는 다음 순간 여자친구 눈가에서 굵은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닭똥 같은 눈물이 볼을 타고 주르륵 흘러내렸는데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머릿속이 새하얘졌어요. 결국 어쩔 줄을 몰라 하다가 급히 말을 꺼냈습니다. 아니, 그런 걸로 뭘 울고 그래. 알았어. 내가 다 잘못했어.
그녀가 여전히 울먹이며 입을 열었습니다. 난 오빠를 진짜 많이 좋아하는데 오빠는 전혀 안 그런 것 같아서 갑자기 슬퍼졌어. 그 말에 또다시 무너져 내렸기에 다시 사과를 했어요. 나도 너 많이 좋아해. 내가 다 잘못했어.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해달라는 거 다 해준다고 하던데 다른 것도 아니고 내가 남긴 걸 좀 먹어달라고 하는 것도 못 해주는 거야? 여자친구의 눈물은 멈출 줄 몰랐고 제가 당황한 채 눈물을 닦아주며 달랬습니다. 알았어. 내가 잘못했어. 진짜 미안해. 그렇게 또다시 같은 일상이 반복되었습니다. 여전히 그녀는 음식을 한 입만 베어 물고는 조용히 제게 넘겼고 차마 거절하지 못한 채 그것들을 꾸역꾸역 받아먹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마음도 몸도 점점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은 결국 기막힌 일이 일어나고 말았는데요. 카페에 마주 앉은 여자친구가 갑자기 의미심장한 얼굴로 말을 꺼냈어요. 오빠, 며칠 전에 우리 백화점에 갔었잖아. 그랬지. 그저 일상적인 회상인 줄 알고 제가 대수롭지 않게 고개를 끄덕이자 여자친구 입에서 전혀 예상치 못한 말이 쏟아졌습니다. 내 친구도 그날 백화점에 있었나 봐. 근데 그 친구 말이 오빠가 너무 뚱뚱하다고 돼지 같다고 하는 거 있지. 물론 그 말 듣고 내가 쏘아붙이긴 했지만 영 기분이 안 좋더라고. 그 친구가 다른 친구들한테도 오빠 얘기를 다 한 모양이야. 친구들이 하나같이 나처럼 예쁜 애가 왜 오빠같이 뚱뚱한 사람을 만나냐면서 다들 헤어지라고 난리치더라고. 처음에는 그 말 뜻을 이해하지 못했는데요. 여자친구가 그 말을 왜 한 것인지 머리가 멍해지면서 혼란스럽기만 했거든요. 결국 멍한 눈으로 여자친구를 바라보자 여자친구가 믿기 힘들 정도로 태어난 얼굴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우리 그만 헤어지자. 뭐? 너 지금 뭐라고 했어? 사실 전에 내가 완전 뚱뚱했다 보니 난 뚱뚱한 사람 진짜 싫거든. 우리 둘이 결혼하게 되면 2세가 비만이 될 확률이 엄청 높아질 것 같아. 난 많이 먹어도 살 안 찌는 스타일을 원하거든. 거기다 요즘 들어 오빠 살이 너무 많이 쪄서 땀도 많이 흘리고 그렇잖아. 점점 정 떨어지려고 하던 참이었어. 이쯤에서 서로 좋은 기억만 가지고 헤어지자는 거지. 그래야 추억으로 남길 수 있잖아. 내 맘 이해하지? 그럼 난 이만 갈게. 우리 헤어진 거다. 그녀가 그 말만을 남긴 채 아무런 미련도 없어 보이는 발걸음으로 저 멀리 사라졌습니다. 홀로 남겨진 저는 황당한 얼굴로 그 자리에 앉아있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제가 얼마나 우습게 보였으면 그럴 수가 있는 것일까. 한동안 정신줄을 놓기도 했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마음이 가벼워지는 걸 느꼈어요. 그렇게 우리는 헤어졌습니다. 헤어진 이유를 창피해서 말도 못하고 있었지만 전 여친은 인스타에 제가 관리를 안 해서 헤어졌다며 자기 관리 못하는 뚱뚱한 사람은 질색이라는 말까지 남겨놓은 게 아니겠어요. 심지어 한 달도 되지 않아 인스타에 새로운 남자친구 사진이 올라왔는데요. 환승 연애를 한 듯해 보였습니다. 만난 지 100일 기념이라며 둘이 반지를 끼고 있는 사진을 보란듯이 인스타에 올려놨거든요. 어찌나 어이가 없던지 헛웃음만 나올 뿐이었어요. 하지만 그런 정신 나간 인간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뭐가 있겠나 싶어 하루하루 제 몸을 돌보며 체중도 서서히 감량했고 무너졌던 자존감도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변화의 시간 속 헬스장에서 지금의 아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전 여친과 다르게 함께 식단 관리와 운동을 하면서 우리는 건강한 만남을 이어갔어요. 아내는 전 여친과는 달라도 너무나 달랐습니다. 사람 자체가 따뜻했고 무언가를 제게 요구하기보다 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사람이거든요. 우리는 1년간 조심스럽고 다정한 연애를 이어가다 결혼이라는 결실을 맺었습니다. 아내는 장인어른이 운영하는 회사에 다니고 있었고 이미 그녀 명의로 된 아파트가 있어서 신혼집 걱정 없이 그곳에서 지내고 있답니다.
아내와 결혼하고 난 뒤 똥차 가고 벤츠 온다는 말이 떠올랐는데요. 그때 전 여친과 헤어지길 정말 잘했다는 생각마저 들었으니까요. 그렇게 우리는 따뜻하고 평온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은 아내와 함께 속초로 여행을 떠났어요. 속초에서 밥을 먹으러 이동하던 중 신호 대기에 걸렸는데 갑자기 뒤쪽에서 쿵 하고 누군가 우리 차를 들이받았어요. 비상등을 켜고 급히 내렸고 뒤쪽 차량에서도 누군가 내렸는데 거기 서 있는 여자가 어딘지 모르게 낯이 익었습니다. 눈을 찌푸리며 다시 바라보니 전 여친이 걸어오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상대방도 저를 알아봤는지 다짜고짜 반갑다는 듯 외쳤습니다. 어머 오빠! 오랜만이다. 잘 지냈어? 근데 오빠 살 진짜 많이 빠졌다. 대단하네. 제가 최대한 표정을 굳히고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어요. 신호 기다리며 서 있는 차를 들이받으면 어떡해? 도대체 운전을 어떻게 한 거야? 그게 남편이 잠깐 졸았나 봐. 나도 깜짝 놀란 거 있지. 나도 보험회사에 사고 접수할 테니까 너도 얼른 접수해. 그러자 그녀가 갑자기 입꼬리를 올리며 애교 섞인 말투로 말했어요. 저기 오빠, 그러지 말고 예정도 있는데 그냥 알아서 처리해주면 안 될까? 예정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그때 너한테 정이란 정은 다 떨어졌구만. 무슨 예정 타령이야? 다 필요 없고 당장 사고나 접수해. 당황한 듯 눈을 꿈뻑이던 그녀가 이번에는 우리 차를 훑어보더니 말을 이어갔어요. 저기 보니까 이 차 엄청 비싼 차 같은데 그냥 오빠가 알아서 해주라. 이런 비싼 차 타고 다니고 오빠 완전 성공했나 보다. 우리가 생판 남도 아니고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잖아. 내가 이렇게 부탁할게. 넌 아직도 내가 그때처럼 어리숙한 사람으로 보이나 보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사고나 접수해. 제가 말없이 휴대폰을 꺼내자 전 여친이 제 손을 덥석 잡는 게 아니겠어요? 저기 한 번만 봐주면 안 될까? 오빠 돈도 많아 보이는데 제발 한 번만 봐주라. 그 대도 않는 애교에 몸서리가 쳐질 무렵 조용히 창문이 열리며 아내가 내렸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눈 깜짝할 사이 사고 접수를 마쳤어요. 잠시 후 경찰차까지 도착하는 걸 보고 제가 놀란 표정으로 아내에게 물었어요. 자기야, 경찰에 신고했어? 내가 했어. 뒷차 운전자가 조금 이상해 보여서 내가 신고했어. 이상해 보이다니? 내리지도 않고 앉아만 있잖아. 딱 보니까 음주운전한 것 같아. 이런 곳에서 뜬금없이 들이받는 것 자체가 이상하잖아. 뭐? 음주운전? 경찰들이 상황을 파악하던 찰나 드디어 전 여친의 남편이란 사람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곧 믿기 힘든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전 여친 남편이 갑자기 그의 아내에게 소리를 지르며 폭발했거든요. 야! 그렇게 내가 술 안 마신다고 했지. 운전해야 해서 안 마신다고 했더니 네가 억지로 먹여서 이렇게 된 거잖아. 내가 진짜 어쩌다가 너 같은 걸 만나서 이 모양 이 꼴이 된 건지 모르겠다. 그리고는 경찰을 향해 한탄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기요, 저는 진짜 술 안 마시려고 했거든요. 근데 저 미친 인간이 술 남기면 아깝다고 저한테 마시라고 해서 진짜로 억지로 마신 겁니다. 안 마셨다가는 울고불고 쌩 난리를 치거든요. 저는 진짜 억울합니다. 그러자 전 여친도 맞받아치기 시작했어요. 그게 왜 내 잘못이야? 아무리 그래도 네가 마시지 말았어야지. 그리고 남자가 그거 조금 마셨다고 사고를 내냐? 너처럼 형편없는 인간이랑 결혼한 나야말로 완전 망했거든? 말싸움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고 결국 경찰 앞에서 몸싸움까지 벌어졌습니다. 그 모습을 멍하니 지켜보며 순간 그 남편이란 사람이 왠지 불쌍해 보이기 시작했는데요. 전 여친의 그 말도 안 되는 억지와 황당한 논리에 질려본 사람으로서 그의 억울한 표정이 낯설지가 않았거든요. 그들의 모습을 지켜보며 그때 그런 어이없는 일을 겪은 건 아마도 더 좋은 사람을 만나기 위한 과정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전 여친이라는 어두운 그림자가 거치고 나니
그 자리에 따뜻한 햇살 같은 아내가 찾아와 주었으니까요. 문득 모든 것에 감사한 마음이 들어 이런 사연도 있을까 싶어 이렇게 글 남겨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